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MB정부의 대표적인 해외 자원개발 실패 사업인 하베스트사의 정유 부분, 즉 날 회사가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에게 사실상 최종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금액은 총 투자액 2조 원입니다. 총 투자액 대비 100분의 1 수준인 200억 원 내외로 밝혀졌습니다. 석유공사가 2009년에 매입한 지 5년 만에 100토막이 났고 그 중에 한 토막을 건졌습니다. 그 한 토막조차도 최종적으로는 건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날은 탐사나 개발 사업처럼 리스크가 높은 자원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날은 정유 공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욕적인 투자 결과이고 부실한 인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매입 금액은 2009년 매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주장에 따르면 날의 매입 금액은 12억 2천만 불입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안분 배분을 주장하면서 10억 2천만 불을 매입 금액으로 주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상조사위는 석유공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10억 2천만 불을 매입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날의 부지는 총 191만 4천 평방미터, 즉 58만 평입니다. 지난 2월 전문 평가 기관인 ARA의 토지가치 평가 결과 700만 달러로 평가되었지만 매각 과정에서 토지 대금은 제로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가치도, 즉 정유 공장에 대한 가치도 단 한 푼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수 이후에도 4억 3천만 달러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날 시설물에 대한 가치가 고철 덩어리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매각, 매입 양측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초기에 고철 가격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고철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날의 최종 손실 금액은 2조 원으로 매입 금액 대비 1조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1조 1천억 원에 인수한 날은 지난 5년간 인수 금액의 전체인 1조 1천억 원, 즉 10억 2천만 불이 전액 자산 손실되었으며 추가 시설 투자 4억 3천만 불, 운영비 손실 5억 3천만 불 등 총 9억 6천만 불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 유출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난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이 과정에서 정권 실세의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6월 기준 하베스트와 날 간의 부채 규모는 인수 이전에 11억 9천만 불,
인수 이후에 6억 6천만 불, 총 18억 5천만 불입니다. 매수자인 실버렌지는 날에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인수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지난 6월부터 하베스트와 날 간의 부채 관계 조정 작업을 시작해서 결국 날의 부채 6억 6천만 불은 석유공사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석유공사가 날을 인수한 것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법상 정유업에 대한 석유공사의 진출 근거는 없습니다. 지난 석유공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석유공사는 공사법에 대한 지경부의 해석이 필요해서 최경환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새누리당 의원님의 증인 신문에서도 강영원 전 사장은 정유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경환 장관이 동의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MB정권의 실세였던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영찬 씨가 재직 중인 메릴린치가 바로 이 하베스트와 하베스트 날에 투자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메릴린치의 자산 가치 과대 평가가 부실 매입으로 입증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근거로 매입을 지시하였는지, 과대평가된 매입 금액은 어디로 갔는지, 무엇 때문에 석유공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매입을 진행하였는지, 2조 원의 국민의 혈세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다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거부하면 MB정권의 공범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은 조속한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합니다. 정유공장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인수한 이후에도 4억 3천만 달러의 설비 투자를 한 공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땅과 공장 모두 자산 가치를 제로로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는 것으로 매각을 했다. 그 조건으로. 그러니까 빚잔치 한 거 비슷해요. 그동안 우리가 2조가 투자됐지 않습니까? 20억 달러인데 거의. 그 정도의 그 국민 혈세가 투입된 건데, 또 이것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것은 자원 개발, 탐사나 개발을 위한 자원 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장을 인수한 거예요. 해외에 있는 공장, 부동산과 시설, 공장을 인수한 거예요. 공장을 돌아가는 공장이죠. 공장을 인수했는데 인수해서 1조 이상, 10억 달러 이상을 또 쏟아부었는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전부 부채만 6억 6천만 불을 떠안고 제로, 가치 제로로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말 나중에라도 그 민사상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야 된다. 형사상뿐만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 몇 년 전에 그렇게 매입했고, 그 뭐 10억 달러니 뭐 12억 달러니 하는 그 금액에 매입했고, 추가 투자도 그렇게 들어갔고, 추가 투자도 또 그만큼 또 들어갔는데 그 자산 가치를 제로로 해가지고 매각했다는 것은 그게 어떤 탐사권이라든지 관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땅하고 공장인데, 그러면 처음에 그걸 매입할 때 그 매입한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건 뭐냐. 이게 그 소위 매각 계약서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 과연 이 대지와 정유공장을 얼마에 매각할 것이냐.
했는데 결국 그것을 제로로 하기로 했다라고 매각 매입 양측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럼 20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그거는 현재 거기 재고예요. 재고가 있어요. 그 석유 재고가 있고 매출 채권이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데 재고가 한 700억 정도 있답니다. 기름이. 근데 그것도 다 못 받고 그 페인트 칠해주고 무슨 그 중개 수수료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 하는데 그런 거 나가고 뭐 하다 보면 200억 정도 받는다라는 건데 그것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쪽에서 1달러에서 200억 1원에서 200억 원이니까 사실상은 철수 비용을 마지막까지 정산하면 한 푼도 못 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2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던데? 일단 애초에 잘못 산 거예요. 가지고 있을수록 적자만 누적된다. 그러니까 저기 하베스트 그 날이라고 그 정유 공장이 일단 그 수준이 떨어지는 기술의 공장이다. 그리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을수록 적자만 발생할 뿐이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좋다. 가지고 있으면 적자니까. 그래서 그래도 파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공짜로 넘긴 거지만 넘긴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인수할 때 얼마나 무리한 인수가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제가 예결위 경제 부분 질의할 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정부가 소위 자원 안보, 그다음에 뭐 자주개발률 이런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자원 공기업 3사를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 미달한 회사는 그 경영평가에 그걸 반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베스트는 원래 나를 인수하기로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베스트 그쪽에서 나를 껴서 인수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하베스트를 인수하지 않으면 그 해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걸 매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아마도 이게 수익성은 뭐 염두에 두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정도를 보면 뭐 이게 MB 정권의 어떤 그 정책적 목적에 공기업이 발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국부 유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이죠. 기존에 알려졌던 그 매각액이 900억 정도였는데 더 줄어든 건 900억이 아니라 제로라고 봐야 돼요. 네. 자료가 석유공사에서 진상조사율이 넘어온 거를 보고 정리하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하고 계속해서 숫자를 맞췄어요. 우리가 석유공사에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석유공사는 이 액수가 지금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됐을 텐데 그거는 아니 US 달러. US 사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200억에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재고가 그러니까 700억이니까 수수료 빼고 뭐 하니까 하면 이게 남으니까 산 거잖아요. 사실상 제로 아까 말씀드린 제로를 무상으로 샀으니까. 네. 이거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성형사 그건 모르죠. 우리하고 뭐 그쪽에서는 그 공장이 지금 돌아가는 공장이에요. 돌아가는 공장이니까 뭐 그쪽에서는 어떻게 뭐 우리하고 달리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된 금액이 원금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금융 비용도 있고 감가상각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비용이 있지만 그쪽은 그걸 제로에서 인수하는 거니까 원가 자체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릴?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